농학이 여기 있습니다. 저도 농학과 입학할 때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농학과는 식물하고 동물하고 땅, 토양만 잘 관리하면 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식물, 동물, 토양. 생물학에서 식물, 동물, 토양 관련된 거랑 큰 차이가 없다. 생물학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생물 얘기고, 농학에서는 생물 중에서도 사람이 먹거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학문이다 까지만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여기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식물부터 한번 볼게요. 식물은 재배 식물이 있고, 그죠? 생물학에서는 그냥 식물이라 얘기하지만 농학에서는 재배 식물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동물은 동물이라 말하지 않고 가축이라고 말하죠. 이 용어 자체가 벌써 한 번씩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작물, 재배식물은 작물하고 원예, 자원식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작물은 뭐냐 하면은 뭐 벼라든지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직접 식량자원으로 사용하는 게 작물이고, 그 다음에 원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채소, 과수, 그 다음에 화해, 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원예라 그러죠. 원예라 그리고 자원식물은 뭐 예를 들어 특용작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기름을 짠다든지 약물을 어떤 채취해낸다든지 그런 분야가 자원식물이고, 가축은 또 가축대로 이렇게 있고요. 저도 이 세 가지밖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뭔가가 필요한 걸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봤던 과목이 시설원예학이 여기 있죠? 원예학이 여기 있는데, 이 과목을 이해하려면은 이거를 화학이, 생물학도 마찬가지로 화학을 알아야 돼요. 특히 1950년대 들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생화학 또는 분자 생물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발전하면서 사람의 세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분자 차원에서 밝혀내게 됩니다.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는데 우리 단순히 눈으로 보는 물질 차원이 아니라 분자 차원에서 그걸 밝혀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DNA를, 유전자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화학과 생물학 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화학 입장에서는 생화학이라고 부르고, 생물학 입장에서는 생물학은 생물학인데 분자 생물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두 과목을 만들게 되면서 농학에는 어떤 영향을 줬느냐. 직접적으로 화학, 생물학, 유전과 육종에 대한 공부를 농학 분야에서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몇 년 전에 황우석 박사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줄기세포 연구를 하셨는데, 물론 뭐 중간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분 출신이 뭐냐, 의대 교수가 아니고요, 농학 교수입니다. 축산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농학에서 이 분야를, 유전, 육종 이 분야를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화학 분야, 화학 분야가 직접적으로 우리 농학과 과목 안에 농업생물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학년 1학기 과목이죠. 근데 책 내용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처음 이 과목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시험도 되게 어렵겠네요. 나 걱정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시험은 오히려 쉬워요. 책에 나오는 그대로 정말 줄친 거 공부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공부하면은 패스하는 데는 오히려 지장이 없어요. 이런 과목들이 어려운 과목일수록 시험은 쉽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다. 단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과목에서도 화학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놓치고 만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생물과학 같은 경우도 1학년 2학기 과목이죠. 여기는 생물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아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과목도 화학도 좋아하지만 저는 3학년 편입했기 때문에 이 과목들 전공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3, 4학년 과목 공부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중에 혼자서 다 봤어요. 문제도 다 정리해서 학우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생리학. 이 과목은 특히 뭐 세포라든지 세포 호흡, 광합성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분자 생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1953년도에 DNA가 밝혀지고 세포에 대한 움직임, 미토콘드리아가 어떻다 이런 게 50년대에 다 밝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분류학은 이번에 새로 생겼죠.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유전학, 직접적으로 육종학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학, 젊으신 분들, 특히 농학 분야에서 내가 계속 공부를 해서 뭔가 발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육종하고 유전 분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은 기초화학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하느냐? 책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학과 전체에서 우리 4년 동안 전공 과목이 32과목이 있고요. 한 과목이 여기 보시면은 푸드 마케팅이라고 있죠. 요거는 생활과학과, 옛날 가정과에 식품영양학 전공 분야가 있어요. 그쪽 과목입니다. 그쪽 과목인데 우리 농학과에서는 이 과목을 일반 선택으로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3과목 정도 돼요. 그래서 분야가 상당히 넓어요. 기초화학부터 해서 생물학, 유전 육종, 그 다음에 농학에 관련된 내용들, 통계, 경영, 식품, 숲 이렇게 분류는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 분석해서 생각해서 분석한 겁니다. 농학이 가장 빚지고 있는 기초학문은 화학입니다. 화학이고 화학이 빚지고 있는 과목은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인데 운동역학, 뉴턴의 시대 때부터 운동역학, 연력학 쭉 있고 그리고 더 있습니다. 특히 농학하고 관련 있는 쪽은 연력학이죠. 에너지역학 관련돼서 사람은 컵에 따라서 물을 마시지만 식물은 컵에 따라서 벌컥벌컥 마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물이 식물 속으로 들어갈까? 그 에너지 원리가 뭐냐? 움직임의 원리가 여기서 에너지 원리를 빌려온 그 이론의 원리를 여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재작년에 그 생리학 공부할 때 녹화해 놓은 것이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학에서도 특히 우리 무기화학보다는 유기화학 쪽입니다. 무기는 말 그대로 생명체가 없는 거. 유기라는 말은 옛날부터 써오던 말이죠. 생명체와 관련된 것들을 다 이제 유기라고 말하죠. 우리 농업에도 유기농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기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토양환경 이쪽에서는 지구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학도 있을 건데 옆에 부분이 빠져나갔네. 지구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있고, 사실 그 기초과학 하면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도 들어가고 지구과학 이 네 가지를 자연과학의 기초과학이라고 그러죠. 이 영향을 받아서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3학년, 4학년 가시면은 통계학 과목이 있고 경영학 과목이 있는데, 그거는 수학, 통계학, 경영학 영향을 받아서 또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식품, 농업이니까 당연히 식품 얘기는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숲, 이거는 뚱딴지같이 왜 들어왔냐? 이거는 진로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넓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 과목을 넣은 거예요. 숲은 이마과에서, 산림과에서 하겠죠, 그죠? 근데 방송대 출신들이 숲 해설가라든지 전문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나무의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 과목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우리 한의대 출신들 중에서도 진출한 사람이 여러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걸 가지고 더 자세하게 얘기는 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가니까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농학은 철저히 화학에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이 화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공부하면은 그냥 책에 밑줄 치고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체크하고 며칠 지나면 까먹고 끝. 나중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이거 뭐지? 하는 그런 상황. 되풀이. 그러지 말자. 그래서 깊이는 모르더라도 조금이라도 이 화학을 알자. 화학 중에서도 특히 유기화학 쪽을 조금만 알자.